안녕하세요, 오픈입니다. 이제 S&P 500가 20%가 좀 빠졌어요. 최고점에서 그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하락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베어마켓에 왔는데요. 이제 한 7주인가 8주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연속으로 아마 요번에 조금 올랐어요. 지금 찍는 날이 5월 27일 금요일인데요. 오늘이랑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서 조금 회복하긴 했으나 그래도 계속해서 이 하락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보다가 조금 옛날 하락장들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요번에 이 하락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은 아니고요.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, 그리고 2007년 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, 서브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, 그리고 2020년도에 잠깐 떨어졌었던 팬데믹이 와서 확 떨어졌었던 그때, 그 세 개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락장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빠빠이. Let's do it. 2000년도 그리고 2007년 8년 그리고 2020년도에 왔던 하락장들이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하락장이 계속됐던 시간도 좀 다르고,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좀 달랐습니다.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. 그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좀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라 그럴까, 좀 그냥 잡담? 그냥 여러분과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. 이걸 뭐 어떤 책에서 보고 공부해서 유명한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,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2000년도에 왔던 그 하락장은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테크주들 그리고 닷컴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이 완전히 버블이 터지면서 떨어졌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. 이제 1999년도, 1998년도에 뭐 인터넷에 관한 회사들이 그냥 뭐 굉장히 올랐습니다. 뭐 이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, 심지어는 좀 티커가 비슷하면 그냥 오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2000년도에는 어떤 한 회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회사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미래만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닝을 뭐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좀 무리한 수를 두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. 그냥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인터넷에 관련된 회사다, 그럼 그냥 막 투자를 해서 그냥 인터넷에 관련된 회사들이 막 올랐던 거예요. 반면에 인터넷에 관련되지 않은 회사들은 뭐 그냥 흐지부지했습니다. 그때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죠.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드디어 워렌 버핏이 좀 늙더니 그 어떤 스페셜한 터치가 없어졌다,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죠.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인터넷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. 그 당시에 엔런이라든지 아니면 퀄컴 같은 회사들, 그런 회사들이 뭐 몇 개월 안에 막 몇 배가 되고, 주식이 IPO를 하면 수개월 안에 뭐 두세 배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. 뭐 5배, 6배, 심지어 10배가 몇 개월 안에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왔던 어떤 하락장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버블이었고, 그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락장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페더럴 리저브나 아니면 그 트레저리나 그런 쪽에서 아주 막 발벗고 나서서 시장을 좀 키워야 되겠다, 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, 이런 움직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. 뭐 당연히 페드나 아니면 트레저리에서 좀 도와주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달랐던 점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 회사가 한 회사가 있으면 그 다른 회사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인터넷에 관련된 회사다 하면 그냥 막 투자를 했고,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갔지, 뭐 이 회사가 이 회사랑 연관이 되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어떤 계약을 맺고 또 그 회사가 다른 회사,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도미노식으로 넘어진 건 아니고요. 그냥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, 그래서 돈 못 버는 정말 인터넷 회사들, 그냥 껍질만 회사였던 회사들이 망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생각해 볼게, 페드 리저브나 아니면은 트레저리가 그렇게 막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, 그리고 시장이 그냥 자기네들이 자생해서 좀 회복했던, 그래서 좀 회복 시간이 길었어요. 2000년도에서부터 2002년도 뭐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됐습니다.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도 중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2002년도 중반까지 아니면 2003년도 초반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이 갔던 것 같습니다.
그러나 역시 꾸준히 이 장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. 2003년도서부터 2007년도 말까지 시장이 한 4년 동안 아니면 뭐 한 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이룹니다. 이제 회복이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 중반에 서브몰기지 사태가 오죠.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. 근데 이 2007년도에 왔던 이 하락장은 조금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. 이제 이때 제일 큰 문제는 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준 거죠. 갚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. 미국에서 이제 집을 살 때는 몰기지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받을 때 그냥 막 빌려준 거예요. 왜냐? 그렇게 막 빌려주면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. 이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.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갚겠지. 좀 안일한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저쨌건 은행이 그냥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.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빚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이제 저도 기억이 나요.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좀 뭐 알바도 하고 공부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도 집을 사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. 이제 은행 가면 은행원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만나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보고 집 사라고.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. 막 그때는 막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한 채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. 막 두 채, 세 채, 막 이렇게 샀던 때입니다. 그리고 그때는 돈을 빌릴 때 그냥 은행에 가서 신청서만 쓰면 돈을 빌려줬어요. 그게 뭐 2억이건 3억이건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소셜 스키티 넘버만 쓰면 그리고 뱅크에 어카운트만 있으면 돈을 빌려줬어요. 그때는 뭐 20% 다운페이도 안 해도 될 때였습니다.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버니까. 그냥 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빌려주고 은행 생각에는 이 집을 담보로 받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아도 집을 그냥 가져가면 될 수 있겠구나. 그 돈 갚는 것보다 집 가져가는 게 낫겠구나. 왜냐?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. 라는 그냥 아니라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고 어떻게 보면 은행이 크게 잘못한 거죠.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준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큰 회사들이 그 조그만한 은행들 아니면 돈 빌려주는 론 컴퍼니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이 장부상으로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. 그래서 뭐 리먼 브라더스도 왜 망했냐면 너무 많은 론 회사들을 사게 됐죠. 큰 회사건 적은 회사건 돈 빌려주는 회사들을 엄청나게 사게 되고 그 라이빌리티가 그 큰 회사들 리먼 브라더스나 아니면 큰 은행들에게 가게 된 거죠. 그렇게 돼서 큰일 나는 점은 만약에 이 조그만한 론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걸 산 큰 회사가 라이빌리티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또 못 갚게 되면 그 회사도 망하게 되고 또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거랑 연결된 다른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2000년도 닷컴 버블과는 좀 다르게 모든 은행과 모든 파이낸셜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도미노처럼 망가지게 됐었어요.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? 보험회사까지 가게 돼요. 왜냐하면 은행이 보험을 들어놨거든요.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고 내가 만약에 라이빌리티가 커져서 망하게 돼서 돈을 못 갚게 되면 내가 보험을 들어놨으니 그 보험회사가 이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계약을 다 맡고 있었는데 조그만 회사가 망하고 또 큰 은행이 망하고 이러니까 너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서도 갚을 수 없는 양의 돈을 갚아야 되겠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뱅크럽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겨서 2007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, 서브모기지 사태가 온 거죠.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정말 컸습니다. 정말로 큰 보험회사들, AIG 그리고 또 큰 은행들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웰스 파고 뭐 그런 회사들도 다 뱅크럽시를 했었어요. 이 사태가 점점점 커져서 은행이 또 뱅크럽시를 내게 되면 은행이 또 망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린 회사들 또 돈을 빌려야 되는 회사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너럴 모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까지 뱅크럽시를 하게 됐죠. 그래서 그때 GM이나 큰 회사들이 주식이 다 종이 쪼가리가 됐었어요. 그때 완전히 그냥 지금 GM 주식이 그때 GM 주식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커졌고 정말로 이 미국의 경제가 그냥 완전히 침체가 될 수가 있었죠. 그때 이제 미국을 살리려고 개입이 된 게 Federal Reserve랑 그리고 Treasury 거기서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살리게 됐죠. 세금으로 낸 나라 돈으로 그 이제 돈 세는 거 부도난 걸 다 막고
이제 그 회사들을 살려주게 되죠.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. 이제 그게 티모티 가이트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책이 있어요. 이제 이 사람이 페더럴 리저브의 체어맨이었어요. 지금 제롬 파웰처럼.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그때가 아마 조지 부시가 이제 그만두고 오바마로 이제 바뀌는 그때였고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해서 이제 오바마가 사람을 찾다가 페더럴 리저브에서 체어맨을 했던 이 티모티 가이트너를 세크레터리 오브 트레저리로 데리고 가죠.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2007년도, 2008년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. 근데 거기를 보면 정말로 미국이 경제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 페더럴 리저브가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2007년도에 났던 하락장은 한 1년 반이 갑니다. 그 이유가 이제 큰 회사들이 잘못한 거죠. 이 주식 회사들이 잘못을 해서 돈을 그냥 함부로 빌려줘서 이제 이 사태가 났는데 그 회사들은 사립 회사잖아요. 나라 회사가 아니고 개인 회사고 주식 회사고 뭐 이런데 그 회사를 과연 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죠. 도와주는 데 있어서 반대도 많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와주는 걸 반대했었어요. 왜 도와줘야 되냐?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회사가 다 망해가는데 왜 도와줘야 되냐? 왜 세금으로 이 큰 회사들을 살려야 되냐?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. 그때 이제 좀 그랬던 게 이제 웰스파고에서 잘렸던 많은 사람들, 높은 사람들이 잘리기 전에 보너스를 다 받고 나갔어요. 지네들이 잘못해서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나고 부도가 났는데 보너스를 막 200억, 뭐 어떤 사람은 막 1000억 그 정도의 돈을 다 받고 세라스로 다 받고 그리고 잘려서 나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친 거죠. 그게 다 세금으로 받은 거예요. 그걸 다 알고 이 티모시라는 사람이 다 도와준 거죠. 그 욕을 먹으면서 다 도와줬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거 왜 도와주냐, 왜 웰스파고 도와주냐, 왜 제너럴 모터를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. 만약에 거기서 이 도미노로 넘어지는 큰 회사들 막지 않았다면 정말 그게 세계로 갈 수도 있었고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었고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그게 망하게 되면 이제 그게 고스란히 거기에서 일하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치게 되고 또 경제 침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, 이래서 페더럴 리저브가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, 아니면 세크레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, 트레저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,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하여튼 그걸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얼마를 도와줘야 되냐, 뭐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냐, 이게 막 이제 국회에서도 그걸 허락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때 2007년도에 하락장은 1년 반이 가게 됩니다. 근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웠죠. 이 미국에서 그리고 트레저리에서 페드 리저브에서 정말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. 뭐 그걸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책에서. 이제 그러면서 2020년이 옵니다.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확 하락장이 오죠.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2019년도 마지막부터 2020년도 한 3월 달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. 그 떨어지는 양이 엄청나게 크고 한 20% 이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전 세계에 팬데믹이 온 거기 때문에 미국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속도가 빨리 오게 됩니다.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랐어요.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하락장이 온 이유가 한 회사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. 그냥 팬데믹이 왔고 어떤 병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경제가 침체되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잖아요. 그냥 병이 오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페더럴 리저브가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그냥 돈을 풀자. 지금은 경제 침체가 오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냥 돈을 풀자. 그리고 이자를 낮추자. 그래서 빨리 반응을 하게 되고 정말 빨리 돈을 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전 국민에게 돈이 가잖아요. 재난지원금 이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돈이 가고 뭐 한국에서도 돈이 가고 뭐 일본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풀게 되는 거예요. 그것도 그냥 은행이 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푸니까 이게 경제 회복이 확 빨리 오게 됩니다. 솔직히 그때 조그마한 가게나 아니면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
솔직히 이 주가는 확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주가는 하지만 조그마한 회사나 가게는 정말 크게 타격을 입었었죠. 왜냐하면 그 돈이 글로 안 가기 때문에.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는 회복이 빨리 옵니다. 왜냐? 페더럴 리저브랑 트레저리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온 이유가 아마 그때 돈을 많이 풀어서 온 것 같습니다.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죠.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게 되고 게다가 지금까지 이자가 낮아져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자가 거의 0%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이 풀릴 만큼 풀렸고 더 풀렸다. 너무 빨리 또 많이 돈이 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소비가 늘게 되겠죠. 그래서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정말 소비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. 왜냐? 디맨드가 많으니까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이제 게다가 덮친 데 겹친다고 이 생산이 좀 느려졌잖아요.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도 못하고 또 이렇게 운반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돈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.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왔어요. 이렇게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제는 페더럴 리저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돈을 좀 풀지 말아야 되겠다. 돈을 좀 이 경제에서 빼가야 되겠다. 해서 이자를 올리게 되는 거죠. 주식을 생각했을 때 이자는 어떻게 보면은 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면 이자가 커지면 중력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주가가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게 됩니다. 이자가 커지면. 근데 이자가 작아지면 중력이 작아지니까 덜 끌리죠.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이자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위축이 되겠죠. 그래서 뭐 경제 긴축 정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하여튼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고 회사도 돈을 덜 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좀 약간 거품은 없어지겠죠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하락장은 페더럴 리저브나 아니면 트레저리에서 좀 이렇게 만든 하락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버블을 좀 없애고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자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도대로 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경제에서 돈이 좀 빠지게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제 거품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번 하락장 그리고 이 고통은 좀 있어야 되는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고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좀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경제 긴축을 하고 조금 이렇게 거품을 빼고 물가를 잡고 또 돈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하는 게 이 페더럴 리저브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고요. 그거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너무 이게 또 작아지고 너무 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또 페드가 돈을 좀 더 풀어도 되겠구나 하게 되면 이 하락장은 자연히 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부가 이 스탠스만 좀 바꾸게 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07년도에 왔던 하락장, 경제 위기 그거보다는 지금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.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. 뭐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리세션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정말로 나빠지고 정말로 나빠졌는데 돈을 풀어도 안 될 수 있는 가망성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큰 어떤 도미노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경제를 잡으려고 또 거품을 빼려고 또 물가를 잡으려고 일부러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부가 스탠스만 바뀌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올까?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약간 거품을 뺀다. 좀 약간 힘을 뺀다.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재밌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어쨌건 저쨌건 나쁜 회사들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. 좀 약간 돈도 잘 못 벌고 미래가 있을 것 같았는데 미래가 없고 돈만 태우는
뭐 한 2년 전만 해도 막 투자가 막 되고 막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냥 뭐 이자가 0%인데 그냥 막 돈 빌릴 수 있고 이러면 그냥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가 아니고 미래가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. 돈을 빌리고 빌려서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 정말 이 경제 거품이 빠지고 지금 같은 장이 온다면 좀 나쁜 회사들은 걸러질 수가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워렌 버핏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. 이제 물이 빠지면 누가 다 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거품이 빠지고 정말로 이런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정말 어떤 회사들이 다 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튼튼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튼튼한 회사고 하는 일이 정말 멋진 일이고 미래가 있고 또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좋은 회사구나. 또 그 회사가 정말로 더 단단해지고 또 지금 투자했을 때 더 좀 투자에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. 한 리세션이 한 15개월은 간대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. 2020년도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경제를 살린다는 그냥 한 신념으로 이 페드나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요번에는 정부에서 좀 의도한 그런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.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나아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하지만 어떤 도미노 에펙트도 없고 이것은 좀 약간 정부의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나쁜 회사만 좀 떨어져 나갈 뿐 큰 회사들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제 위기가 나와서 막 다 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성격상. 그리고 이 물가가 좀 잡힌다면 그리고 정부가 스탠스만 좀 바꿔준다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. 네, 오늘은 닷컴 버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20년도에 왔던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장 그거 생각해보면서 지금 하락장은 좀 어떤 걸까 좀 비교해봤습니다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또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